네, 안녕하세요. 일요일 잘 쉬시고 계신가요? 참, 뭐, 이란 전쟁 때문에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뭐, 여러 가지로 참 어렵죠? 그런데 참,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거를 뭐, 이란이 돈을 받겠다. 그런데 위안 하나,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근데 KBS는 정말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과 이란이 돈을 같이 걷는다. 이거는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10년도 프린스턴 대학의 그 세계 통행의 항행의 자유에 대한 논문이 미국의 모든 철학의 근간인데 공해상에서 미국이 통행료를 받는다. 골목 깡패처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뜨는 거고, 사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게 이거를 뭐 실제로 요구했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아무튼 정황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언론사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민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는 앞으로 사실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는 역시 그냥 그런 데나 쓰는 거구나, 이런 인식들이 되죠.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제도권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각국 정부는 이 암호화폐의 편리함은 알죠. 그래서 암호화폐의 편리성은 취하고 통제권은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이런 사건은 지금 이제 뭐 이란이 뭐 위안화나 뭐를 받겠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짜라면 각국 정부는 CBDC 도입을 서두르게 될 겁니다. 안 그러면 파이코인처럼 정말로 몇 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이런 제도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실제 생활에 쓰일 수 있는 걸 하는 게 파이코인이 올라가겠죠. 보통 이런 기자들은 뭐 그냥 하루 이틀 보고 기사를 쓰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면서 하나 둘씩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뭐 공해상의 길을 막고 돈을 받는데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끝이죠, 사실은. 역시 그런 데나 쓰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실질적인 가치 증명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스템이 마비된 어떤 상황에도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니까 쓰는 거죠. 그렇지만 암호화폐는 역시 그냥 범죄나 제재 회피용이구만, 이렇게 되면 각국 정부들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은 평판 리스크와 법적 리스크 두 가지 면에서 암호화폐 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럼 파이코인의 여태까지 신경 쓰는 게 결국은 평판 리스크하고 법정 리스크를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평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파이코인이 뭐 이게 이제 대문이 이런 거 바뀌고 들어오고 하지만, 파이코인은 지금 7년이 넘도록 계속 이런 법적 리스크와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이런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고 지금 이제 그러면서 가고 있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암호화폐와 이제 사회 암호화폐라는 이 엄청난 것에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면서 하는 거죠. 암호화폐는요, 사실은 파우스트, 괴테의 파우스트요. 제목은 다 알죠. 저도 거진 한 10년 전인가 이제 독일을 갔어요. 독일에 갔는데 거기가 이제 왜 아마데우스라고 그 모차르트의 생애를 한 영화 있잖아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잖아요. 그것을 찍었던 곳이 이제 독일의 미넨 옆에 레겐스버그라는 도시인데, 그 레겐스버그에 갔더니 어떤 한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괴테가 묵었던 호텔이라고 나름
이렇게 좀 소문이 난대더라고요. 사실 이 괴테의 파우스트, 아무튼 그랬는데 마침 독일어로 이제 파우스트 연극을 한다고 그래갖고 가서 봤어요. 동양 사람은 정말 없었었어요. 그래서 끝났는 줄 알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1부만 끝나고 2부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죠.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으니까. 근데 파우스트는 이제 파우스트 1하고 파우스트 2가 있는데 원래 파우스트 자체가 이게 괴테가 이거를 쓸 때 60년이나 걸렸고 그리고 파우스트 특히 파우스트 2는 내가 죽은 뒤에 공개해라 라고 해서 죽은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비트코인하고 미국의 금본위 제도를 포기하고 신용본위 제도를 하는 이런 화폐의 허구성 같은 거를 1800년도 초반에 이미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파우스트 그러면 뭐 영혼을 팔아서 악마와 영혼 계약을 맺어갖고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극적으로 이제 끝나고 뭐 이런 건데 파우스트 2부에는 이런 경제적, 사회적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간파하고 쓴 사람이 빈스 방거라는 사람이에요. 금과 마술이라는 한스 크리스토퍼 빈스 방거 교수죠. 이 사람의 논리는 경제학에서 아주 유명한 메스피터 펠레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스피터 펠레스 법칙은 이렇게 암호화폐로 돈을 받겠다, 어쩌겠다, 뭐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결국은 좋은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정부에서 뭐 이렇게 각국 정부가 어떤 선심적 정책을 쓰네,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하지만 뭐 시간당 임금을 뭐 200원에서 뭐 얼마로 올리고 막 이렇게 뭐 얼마로 막 올리잖아요. 시간당 임금을 저기 만 원 6,000원에서 8,000원에서 결국은 실업자만 많이 양성이 되고 사람들만 결국 힘들어지는 거죠. 돈을 계속 이렇게 뿌리고 하게 돼. 그런 게 메스피터 펠레스 법칙이거든. 메스피터 펠레스 법칙이에요. 그런 게 이제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이런 걸 이제 금융시장에서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보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는 거죠. 대부분 막 현재만 보고 막 그러는데 과거, 현재, 저기 루머에 샀다가 소문에 샀다가 뉴스에 팔아라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렇죠? 소문이 나왔을 때 루머는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문을 보고 담배 드는 사람한테 그 물건 넘기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는 것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에 막 샀다가 루머에 팔아버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올해 3월 12일 전후에서도 저기 나왔잖아요. 크라켄 나오고 난 다음에 팔았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왜 팔죠?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게 저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에 돈과 마술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무자본에서 3천만 원을 버는 법을 연구소에서 연구해봐라 할 때 이제 그때 이거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 자신이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잠깐 그러다가 말았고 뭐 결국은 저만 바보 됐지만 아무튼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엄청난 화두를 삼성에서 하나 받아갖고 나와서 사실은 지금도 뭐 그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스피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생긴 거예요. 가상을 실체화시킨다라는 거죠. 땅속에 묻힌 아직 캐지 않은 그런 잠재적인 자산을 담보로 돈을 발행한다. 그래서 미국이 금본위 제도 폐지하고 신용화폐로 바뀐 것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런 거죠.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본주의는.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는 멈추는 순간 붕괴하기 때문에.
멈추는 순간 붕괴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게 하려고 대통령이건 왕이건 국민이건 정치인이건 누구건 파우스트처럼 영혼을 거래로 악마와 거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돈과 마술이. 그리고 여기에 정말로 무자본에서 그때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자본에서 3천만 원 만드는 법. 제가 거기에 대한 이제 뭐 그런 간략한 아이디어를 지난 금요일이군요. 파이 공부를 하시러 오신 분 이제 한 분 케이스로 쉽게 설명은 드렸는데 아마 바둑이 이제 3단이신 파이오니어님 계셨는데 아마 3단인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돈 안 됩니다, 바둑은. 근데 세상에 돈 안 되는 게 없거든요. 그것을 아주 풀어놓은 게 이 사람이요. 빈스 반거 교수예요. 아주 이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때 번역한 거를 제가 요점만 봤어요. 파우스 2를 갖고 했는데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뭐 이란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는 비트코인이 7만 불 돌파한다. 이제는 뭐 고점 돌파한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지금 뭐 미국이 뭐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같이 말도 안 되는 참 헛소리고 정말 모르고 달러 대신 코인 받겠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이란의 진심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무슨 언론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차라리 이 양반 말이 맞죠. 호르무즈 돈 받겠다? 전문가 불가능에 가까워. 불가능에 가깝죠. 공해인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그런 짓을 했다가는 미국의 뭐 200년 역사가 걸레가 되는 건데 달러도 걸레가 되죠. 그런 짓 했다가는. 그러니까 이런 KBS 뉴스 같은 건 참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뭐 이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비트코인이 오른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봐봤어요. 봤더니 뭐 오르긴 뭐가 올라. 그냥 뭐 내나 그냥 왔다 갔다 하던데 투자자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시장이 훨씬 더 똑똑한데 언론에서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파이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 제도권에서 이런 평판 리스크와 법정 리스크를 지지 않고 내실 다지는 것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미국가 이렇게 팍 나오잖아요. 어떻게 뭐 악의 축이라고도 하잖아요. 악의 축이라고도 지금 하는데 뭐 악은 꼭 악이 아니고 선은 꼭 선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그 파우스트 2로 갖고 얘기한 거죠. 그 역사에는 항상 악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선을 창조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이란이 비트코인으로 통행료 받겠다라는 게 실시가 된다면 CBDC하고 파이코인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파이코인 같은 게 힘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왜? 역시 암호화폐는 쓰레기야. 그냥 저렇게 돈 세탁하는 데나 쓰고 뭐 그래. 뭐 돈 빼돌리고 실제 가치는 증명이 되죠. 그리고 수요도 창출이 되겠죠. 국제 해운사들이 어찌됐건 통행을 위해서 거기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매수가 되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약간이나마. 아마 뭐 지금 그렇게 낸 것도 일부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의 명분이 강화가 되죠. 강력한 규제의 명분이 되고 이거는 자국 달러 위안화하고 비트코인만 한다고 그러면 각국의 무슨 유로화도 그렇고 무슨 달러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강력한 규제의 명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법적 리스크가 없고 평판 리스크를 생각하는 파이코인 같은 게 뜨는 거죠. 그리고 이란이 정말 이렇게 암호화폐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이런 뉴스를 막 나오는데 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도구가 되고 더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법, 더 강력한 고객 확인 제도, 더 강력한 KYB 같은 게 되는 거죠. 기관은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불량 국가들의 그냥
불량국가 독재자들의 자금 탈출구구나. 이렇게 되게 되면 연기금, 대연기금 이런 우량 자본이 시장에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국은 CBDC를 막 만들게 되겠죠. CBDC를 막 서두르게 되겠죠. 한국도 뭐 그래서 서두르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게 탈중앙화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두 다 CBDC로 갈 수는 없고, 이런 코인이 전 세계에 딱 하나 오랫동안 준비해온 게 있었으니 그게 파이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메스피토 팰레스의 법칙, 사실 이 괴테의 파우스트 1부하고 2부를 잘 이해하고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 한스 빙거 교수는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이거든요. 그래서 돈과 마술, 굉장히 아주 잘 쓴 책이에요. 이 돈과 마술이에요. 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왔던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0억 이상 자산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하니까 그때는 그룹 전체의 지원을 받았는데 핵심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다가 참 파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려니까 이렇게 다시 보게 되네요. 이제 제대로 보게 되네요.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을 꿰뚫은 경제학이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파우스트 자체가 아니고 이 돈과 마술에 대해서 제가 저기 앞으로 틈틈이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연금술이었다. 연금술이라는 게 납을 금으로 바꾸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연금술은 뭐냐? 이 사람이 괴테는 뭐였냐면 아무런 가치 없는 종이에 황제의 서명을 담아서 가치를 만드는 거죠. 미국이 달러를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금 탈중앙화와 블록체인이라는 거로 해서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은 이란 때문에, 키프로스 때문에 성공했지만 이란 때문에 잘못하면 아주 그냥 돈 세탁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창조적인 파괴라고 그랬어요. 창조적인 파괴. 그래서 그러니까 악을 통해서 선이 생기고 선을 통해서 악이 생기고. 그렇지만 이거를 잘 공부하면 좋은 게, 무자본에서 유자본으로 무자본에서 유자본을 만드는 방법 같은 것도 여기 돈과 마술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3천만 원 있으면은 3천만 원 정도 있으면은 파이코인을 몇 개 사요? 10만 개 이상 삽니다. 10만 개 이상 삽니다. 한 12만 개 정도, 12만 개 정도 사잖아요. 그러면 파이코인 하는 사람들은 암만 못 가도 뭐 이제 다 이제 오픈 메인넷 되고 뭐 하게 되면 아무튼 상장했을 때 같은 3불은 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보다 16배, 17배 오른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한 13만 개 정도 사서 17배 올라도 그게 얼마입니까? 20억이에요, 20억. 20억은 지금도 큰 돈이지만 앞으로 20년 후에도 큰 돈입니다. 단위라는 게. 그래서 이 돈과 마술, 괴테의 파우스트 2부, 괴테의 파우스트 2부, 이거 민감한 거니까 이거 세상에 내놓지 마. 이래갖고 나 죽은 다음에 내놔. 그래서 내놓은 거거든요. 이게 파우스트 2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해겔 철학을 갖고 좀 돈을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왜 펜은 펜은 칼보다 강하다 뭐 이거죠. 그게 괴테가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이제 지금 그런 거와 다르게 묵묵히 경제학적, 사회학적 측면에서 다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적인 평판 리스크와 경제적인 법적 리스크를 다 단돌이 하면서 가고 있는 인류학자가 만들어가는 파이코인. 지금 우리는 그런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행히 지금 가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